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자막이 있으니까 꼭 켜고 봐주세요. 직업판 Q&A 2편. 오늘은 직업의 길로서 베이킹의 길을 걸어가 보실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상황과 당부의 말씀 4가지. 1편에서 저는 어떻게 베이킹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됐는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이해하기 쉬우실 수가 있으니 영상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컴퓨터를 조금씩 보면서 얘기할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필드 경력이 막 길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보다는 이 길을 먼저 걸어가 본 사람으로서 과거의 저 같은 분들의 막연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저보다도 더 넓은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도 이런 류의 영상을 공유를 해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이야기는 저희의 시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함께 일했던 동료나 선배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버무려져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답이나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꼭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자격증이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될까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보다는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나아 보이겠죠? 근데 이 업계에서는 그게 결정적인 요소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업소에 따라서는 자격증을 필수 조건으로 거는 곳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가 좀 드문 편인 것 같고요.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일에 열정적이고 좀 진드감치 오래 일해줄 수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한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식당을 개업할 수 있는 건 아니듯이 베이커리도 자격증이 있어야 베이커리를 오픈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는 연수랄까 수련해온 연수, 경력을 더 중요시 여기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필드에 계신 분들이 다 자격증 보유자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오랫동안 수련을 했냐? 경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유학이라든지 아카데미를 졸업하신 분들은 이미 거기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굳이 졸업하고 나서도 자격증을 따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부이자 성장의 수단으로 보시면 조금 더 알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합격이라는 허들을 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성장을 많이 하겠죠. 또 이제 물리적이나 경제적 상황으로는 학원 나가시기가 어려운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충분히 저처럼 독학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도 아직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어요. 끄음님은 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정해진 공부보다는 그때그때 끌리는 거를 하자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 뭔가 딱 꽂히면 책을 보고 이제 슈크림에 막 미쳐도 보고 카스테라 미쳐도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자유롭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학원을 다니려고 한번 좀 알아는 봤는데 입시 지원을 해줘도 꽤 자기 부담금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해진 시간에 가가지고 또 정해진 품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좀 끌리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좀 자유롭게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막 만들자. 거의 매일같이 베이킹을 했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도 각자 공부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학원을 끊어서 정해진 커리큘럼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거나 본인 영어 인증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실력을 키우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미드를 보시거나 영어 원서를 읽으면서 영어 실력을 키우는 분도 계시고 제 경우는 미드를 보면서 영어를 공부하듯이 베이킹을 공부했던 사람 같아요. 또 저는 성격이 뜨개질 하나를 해도 저만의 느낌을 담아서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초반에 그냥 아무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을 때 나 혼자 막 이렇게 치고 박으면서 이걸 좀 공부하면 나중에 좀 창의적인 베이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저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뭐가 옳고 그르고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그냥 나는 어떤 공부 방법이 더 맞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공부 방법이 잘 맞으시나요? 유학을 가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가면은 좋지요.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환경에서 정말 학생 입장이니까 정말 배우는 입장으로만 또 그거를 배워볼 수 있잖아요.
어떤 분야든 인증된 학력이 있다는 거는 취업을 할 때 더 좋은 조건에서 취업을 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나중에 관리자, 슈퍼바이저급이 되기가 쉽고요. 하지만 이제 한 번 더 영어 공부랑 비교를 하자면 누구나 영어 공부하고 싶다고 어학연수를 바로 갈 수 있고 유학을 바로 떠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유학을 다녀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고 좋은 베이커가 될 수 없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각자의 상황 속에서 베이킹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이 일했던 언니 중에서 이제 필드에서 3년 정도 일을 하고 유학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프랑스 유학을 갔던 언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원한다면 그렇게 실행을 옮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언젠가 뭐 그런 조건이 된다면은 가서 한번 저도 유학을 경험해보고 싶은 학구적인 그 욕구는 있습니다. 근데 유학을 갔다 와서 취업을 한다고 해도 유학을 갔다 오지 않은 사람과 일하는 환경이나 대우에 있어서 지대한 차이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프라이드도 자기가 좀 생길 테고 여러 가지 유리한 점들이 있지만 상황과 운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느끼는 이점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랄까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 후에 얻게 될 사회적인 어드밴티지보다는 배움에 대한 열정, 성장 이런 관점으로 유학을 바라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유학을 했으면은 이제 졸업 후에 현지에 최소 2, 3년 정도는 일을 하고 돌아오시는 게 더 인정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유학까지 하고 그렇게 일까지 하고 오신 분들이 또 많지는 않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베이커리에 취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규모가 작은 곳에 갈 거냐 큰 곳에 갈 거냐. 우선 일을 시작하시면은 아시게 되실 텐데 발효빵을 생산하는 한국의 가장 일반적인 스타일의 베이커리의 경우에는 파트를 나눠서 하는 게 보통은 일반적이에요. 제과의 경우는 소규모의 경우는 파트를 나눠서 일하진 않는 것 같았고요. 근데 어쨌든 파트에는 밀가루, 물 같은 기본적인 재료로 반죽을 만들어내는 반죽 파트, 발효된 빵을 가지고 성형을 해서 빵 모양을 만드는 성형 파트, 그거를 구워내는 오븐 파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베이스로 얘기해보자면 규모가 작은 곳은 이 파트의 로테이션이 빨라요. 어떻게 보면 좀 불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파트의 로테이션이 빨리 되는 게 장점이 뭐냐면은 빵을 생산하는 프로세스 안에서 내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장님이 저만의 오리지널 케이크를 디자인해갖고선 팔아볼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여러분도 아시는 저희 그 코코넛 비스코티 레시피가 있잖아요. 부장님이 그거 드셔보시고 이거 한번 내보자고 하셔갖고 시판을 할 수 있게 해주셨던 적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기회가 좀 있었고요. 반대로 규모가 크면 파트 로테이션 되는 텀이 길기 때문에 한 파트를 오래 심도 있게 배워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들겠죠? 근데 단점으로는 이제 그런 특징이 기술적인 발전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운이 나쁘면은 한 파트면 수년, 뭐 3년, 5년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 들어보자면 한국에서 5명이 일했을 때랑 호주에 가서 20명 넘게 데서 일했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작은 곳에서 다양한 일을 많이 접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파트라는 게 그 당시에 구성하고 있는 팀원과 그 회사의 내부 사정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개인의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운이고 약간 운명? 좀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또 제가 다 옳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일했던 곳과 다 다르다고 할 수는 없겠죠. 모든 또 환경이 다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여러분이 서류 지원 단계에서는 이제 지원하시는 곳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직접 매장을 방문해 보셔야 그 규모를 좀 제대로 알 수 있으실 텐데, 그때 조금 눈여겨보시고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냐 개인 방식이냐. 우리나라에는 프랜차이즈 2대 양대 산맥이 있죠. 저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에서는 일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자세히 얘기하는 건 한계는 있지만 이제 저도 궁금해서 선배들한테 많이 물어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살짝만 훑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모든 장단점을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프랜차이즈의 장점은 비교적 효율이 많고 효율에 비해 좀 페이가 좋고, 또 하나는 이제 혼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팀원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람과의 스트레스는 없을 수 있다. 단점은 매장에서 밀가루부터 재료부터 반죽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기술이 한정적일 수 있다.
여러분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쩔한 반죽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근간이고 기본이니까. 예를 들어 카스테라를 만드는데 반죽부터가 잘못됐어요. 카스테라 반죽부터가 이미 반죽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뭐 어떻게 예쁘게 팬을 하고 굽고 하든 제대로 된 상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반죽 파트가 빠진다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큰 부분이 빠진다고 볼 수가 있죠. 개인 빵집의 장점이랑은 또 반대예요. 모든 것을 기본 재료로부터 만들기 때문에 기술을 많이 배울 수가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또 팀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 선배나 동료들한테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커요. 단점은 이제 당연히 또 반대. 프랜차이즈에 비해서는 휴일이 적고 휴일 대비 페이가 적고 또 이제 팀으로 일하는 게 좀 힘드신 분들은 이제 팀원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일해야 하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죠. 개인 빵집이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업무 강도가 높다라고들 얘기를 하긴 하지만 프랜차이즈는 또 혼자 일을 하니까 발주도 혼자 해야 되고 청소도 혼자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혼자서 책임져야 하니까 그렇게 쉽게 더 일이 수월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제가 인터넷 좀 찾아보니까 은근히 프랜차이즈 경력이 있으셨던 분들이 Q&A라든지 경험담을 이렇게 많이 공유해 놓으신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더 관심이 있으시면은 그런 글들을 한번 좀 꼼꼼히 찾아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를 할 거냐 제빵을 할 거냐 이제 구인 사이트를 가보시면은 제빵, 제가 둘 다 하는 곳이 있고 이게 가장 좀 일반적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과만 하는 곳도 있고 제빵만 하는 곳도 있어요. 저의 경우는 제빵을 주 종목으로 하되 제가도 함께 하는 곳에서도 일을 받고 제과만 하는 곳에서도 일을 받고 제빵만 하는 곳에서도 일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제빵의 경우는 살아있는 효모랑 함께 일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빵 반죽이 계속 그 가스가 나오면서 계속 발효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24시간 안에 이 생산 과정이 끝나요. 따라서 매일 일하는 루틴이 거의 비슷해요. 그게 특징이고 또 제가에 비해서는 좀 동작이 터프하달까? 동작이 큰 느낌의 일이 많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빵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제빵이 전혀 섬세함이 필요 없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성형할 때도 얼마나 또 섬세하게 해야 되는지 상대적인 거라는 거. 제가 일의 경우는 여러분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타르트만 봐도 잠깐 휴지시켰다가 뭐 굳혔다가 얼렸다가 식혔다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과정들의 특성상 보통 생산이 2-3일 안에 이루어져요. 따라서 하루의 업무 루틴이 좀 매일매일 다른 특징이 있고요. 빵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조그만 장식이라든지 뭐든지 좀 더 작은 게 많으니까 좀 섬세한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게 많고 개인적인 선호도를 얘기하자면은 저는 홈베이킹으로는 당연히 뭐 둘 다 좋지만 현장 일로 하는 거는 제빵 일이 더 재미있었어요. 빵 반죽을 만드는 속감도 좋고 또 얘가 살아있는 그 효모들이 들어있는 거니까 뭔가 살아있는 느낌? 그 말랑말랑함? 그 생산이 당일에 끝나니까 결과물이 바로 그 하루 안에 나오는 걸 보는 것도 즐거웠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다이나믹하고 재밌다고 느껴졌어요. 이제 이거는 더 뭐가 맞는지는 처음부터는 사실 알 수 없고 해봐야지 아는 부분이라서 뭐 이미 지금부터 나는 제가다, 난 제빵이다 이렇게 정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해보고 나서 조금 알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나는 제가가 더 맞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페이를 얘기해보자면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2015년 여름이죠.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이제 세금을 떼고 150만 원 정도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습기간 지나고 180 정도 냈었고 이제 다음 해 되고 조금 올려주셔서 190 이런 정도 받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업에서는 이제 신입이 아니고 경력으로 갔기 때문에 월 220 정도 이제 거기는 조금 뭐라고 하지 회사가 좀 탄탄한 곳이어가지고 다른 곳보다는 많이 준다고 그렇게 들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 이거 하면서 얼마 전에 사람이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많이 페이가 높아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좀 중요한 게 휴일 대비 페이예요. 그러니까 구직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면은 미묘하게 페이가 더 좋은 곳, 미묘하게 휴일이 더 많은 곳이 있어요. 미묘하게 근무 시간이 또 많은 곳도 있어요. 근데 근무 시간이 하루에 1시간만 더 많아도 한 달 치면은 거의 25시간? 24시간이거든요. 휴일 대비 하루 근무 시간이 어떤지를 좀 체크해보고 미묘하게 조금 더 좋은 곳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휴일이 6일인 곳과 휴일이 7일인 곳 중에서 둘이 또 페이가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휴일이 7일인 곳이 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면서 이 길을 걸으려고 하면서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나는 어떤 성향인지, 나는 어떤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정보이자 또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생각지 못하게 영상을 나누게 됐어요. 다음 편에선 여러분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당부의 이야기 4가지, 거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다음 편도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